안녕하세요. 착한 실력입니다. 자, 오늘은 천안 쌍용동의 해누리 성경아파트 24평 아파트로 지금 창호 교체 공사를 하러 왔습니다. 창호 교체 공사 전에 앞서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겨울철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우리도 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두 번씩 이제 소비자님들이 거의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어떤 업체에다가 공사를 맡겨야지 AS가 안 생기고 어떻게 공사를 받아야만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자, 우리가 창호 교체를 하면은 보통 완데이 시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2, 3일 공사하는 업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이제 완데이 시공을 하진 않고요. 일단 지금 날씨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겨울에 우리가 이제 외벽에 우레탄 폼이라는 단열재를 또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레탄 폼이 이제 물을 뿌려야 돼요. 물하고 이제 수분하고 섞여야지만 이제 얘가 이제 팽창 밀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 바깥에가 영하권이다. 그러면 물을 뿌리면 얼어버리겠죠. 겨울용 폼을 쏜다고 하더라도 저도 쏴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안 뿌렸을 때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제 물을 뿌려주면은 이제 그 부분이 얼어서 나중에 바스러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철거 작업, 시공 작업 해놓고 대략 한 오후 시간, 점심 때부터 2, 3시 사이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권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폼 작업을 해놓고 이제 폼 양생 시간도 좀 더 길어지겠죠. 또 시간을 충분히 줘서 양생을 완벽하게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쪽에다 프라이머 바르고 뭐 방수 작업하고 코킹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하루에 끝내려고 하다 보면 뭐 아침에 철거하자마자 벌써 한쪽에는 틀이 설치가 되고 한쪽에는 폼이 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후로 봐서는 안에 이제 부속품들이 충분히 이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겉을 막아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실리콘이 팽창이 돼서 볼록 튀어나온다든지 아니면 속안에 우레탄 폼이 밀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이제 바스러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차후 단열 부분에 직접으로 AS가 생길 수 있다.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시 밑에 부분 보면은 이제 사진 뭐 몰탈도 넣고 벽돌도 쌓고 뭐 여러 작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업 없이 기존에 타일이 있던 거 그대로 놓고 이제 사용을 해버리면은 공사는 편하죠. 폼으로만 쏘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방수 작업이라든가 이제 처짐 방지를 위해서 기존에 오랜 세월 동안 버텨준 그 벽돌 그거를 다 철거를 하고 새로운 벽돌을 이용해서 쌓아주고 그다음에 또 앞에다가 사축 몰탈을 이용해서 빈 공간 채워주고 이런 작업을 하면 고의 없이도 양생 기간이 있습니다. 그 한 번 넣어버리면은 그거는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안 돼요. 다 굳을 때까지 놔둬야만 이제 절대 처지지 않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겨울에는 완데이 시공을 해서는 완벽하게 잡을 공사가 될 수가 없다.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유로 저는 여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틀 3일 공사를 합니다. 항공정 할 때마다 그 양생 기간을 충분히 줘서 차후에 뒷공정이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런 공정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2, 3일 공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외벽 같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단열 작업을 하죠. 창만 바꾼다 해서 효과가 창 쪽에서는 효과가 날지 몰라도 외벽 쪽에서는 효과가 나진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창문은 말 그대로 창이 좋은 걸로 바뀌면서 기밀성이 생겨서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바람, 찬 공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샤시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리, 로이유리, 알곤가스 이런 이제 특수 유리들을 넣어가지고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마찰을 줄여줘서 단열성을 확보하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창은 바뀌었지만 샤시 밑에 하프톱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벽이 얼어 있어요. 옹벽이 얇다 보니까 손을 갖다 대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혹 샤시 교체를 하러 가면 어떤 입주자님들은 거기다 스티로폼을 대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 벽지 같은 거를 또 이제 대놓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대놓으셨을까요? 그 부분이 차가우니까 그래서 대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창호 교체할 때는 그 하부턱 밑에 부분도 단열 처리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영상에서 볼 수 있는 이보드라든가 뭐 CPS 보드 한 장 이런 것도 하나씩 덧대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단열에 너무 취약합니다. 외벽 단열이라 하면은 이제 확장방 기준으로 많이 했을 때는 뭐 150mm, 200mm 작업을 하는데 이제 외부 발코니 따로 예를 들어서 난방 도구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최소 50mm에서 80mm 단열재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고 이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마감판입니다.
페인트 칠이나 도배 이런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부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단열 성능은 조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작업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실창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게 좀 부실했고 어떻게 공사가 돼야 되는지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 거실창입니다. 많이 추웠죠? 많이 춥다 보니까 뽁뽁이들, 이런 뽁뽁이들을 붙여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뽁뽁이를 붙여보면은 이제 내부에 이제 이 창 유리에서 느껴지는 냉기를 조금 막아줄 수는 있어도 뭐 결로 현상이 생긴다든가 아니면은 뭐 틈새 바람, 제일 중요한 게 틈새 바람이죠. 이런 틈새로 바람이 유입되는 거는 뽁뽁이가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뭐 붙이나 안 붙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런 틈새 공간을 막아주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보조 부자재들이 많아요. 뭐 레일 속에 끼워 넣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차라리 그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이런 뽁뽁이를 붙이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호가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샤시 밑에 요 하부 항상 제 영상을 보시면 여기를 뜯어보면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세월 지금 한 30여 년 세월 동안 이 부분은 문턱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밟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밑으로 꺼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샤시를 받쳐주는 중간 부분이 밑으로 쳐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창이 이쪽으로 기웁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다 보니까 위쪽은 틈새가 넓어지고 아래쪽은 틈새가 낮아지고,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차이가 지금 많이 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을 아무리 닫아놔도 틈새가 있기 때문에 이 틈새로 바람이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풍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실 도락창 같은 경우에 교체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하고 샤시 밑에 부분에 고임을 하기 용이하게끔 울퉁불퉁한 위장벽 바닥, 시멘트가 부족한 공간은 하루 전날 미리 몰탈 사충을 이용해가지고 위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게 양생된 후에 창틀을 얹어서 고인목을 얹으라고 파사업체들처럼 뭐 이만큼 뭐 4, 5cm 깊은 데다가 고인목을 막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창틀을 얹는 게 아니라 위장을 미리 해놓고 고인목은 5mm에서 1cm 사이 그 최소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레벨을 잡은 다음에 빈 공간에는 우레탄 폼을 쏘는데 겉에서 픽픽픽 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보조제, 이제 빨대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소관 깊숙이 쌓아줘서 나머지 빈 공간을 채워주면은 이제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또 우레탄 폼이 단열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완벽한 시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월이 흘러서 아무리 여기를 내가 밟고 다녀도 절대 이 부분은 처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 분합창은 그런 식으로만 시공이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외부 베란다 샤시 밑에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타일이 이렇게 붙어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여기 타일이 깨진 게 보이실 거예요. 노랗게. 자,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얘가 얼어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샤시 밑에 부분은 바닥 타일이랑 동일한 제품으로 시공이 돼야만 이 부분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차후에 이렇게 샤시가 터진다고 그러죠. 얼어서 터지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창호 자체는 이 샤시 타일 자체가 바닥 타일용이 아니라 벽 타일용으로 되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화장실이나 주방에 붙일 때 쓰는 타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밖에서 누수로 물이 침투가 된 게 얼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깥에 이 벽, 외벽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집 안으로 그대로 느껴지다 보니까 추워서 이런 식으로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되냐? 창호 철거할 때 이 기존에 있던 타일을 다 철거를 합니다. 다 철거하고 제일 바깥에 이제 원래 옹벽이 나옵니다. 그 원래 옹벽에 먼저 단열재, 외부 발코니라 하더라도 단열재를 한 장을 붙여주고 그 앞쪽으로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창틀을 얹어 시공한 후에 벽돌과 창틀 사이에는 또 몰탈 3면 충전을 해가지고 사충을 해줍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창호가 얘가 굳으면 울렁거리지 않고 튼튼한 받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바깥쪽에는 또 우레탄 폼을 쏴서 단열층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공사 방법이 있어야만 차후에 이 창틀이 처지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냉기가 안으로 바로 느껴지지 않아서 타일이 훼손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단열은 당연히 더 잘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받는 게 맞는데, 보통 보면은 얘를 그대로 놔두고 샤시만 딸랑 뜯은 다음에 이 위에다가 샤시를 다시 얹어
그래 놓고 고인목으로 수평 잡고 이만큼 공간이 뜨면은 이 밑에다가 이제 우레탄 폼 쌓아놓고 그 다음에 타일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 앞에다가 또 한 번 타일을 덧붙이고 이런 작업들. 공사 굉장히 편합니다. 하루에 공사를 하느냐 이틀에 하느냐는 이런 이제 사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다 쌓이고 쌓이면은 다 이틀 공사가 하루 될 수도 있고요. 하루 공사가 이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창호 하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안방의 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안방 베란다입니다. 거실 베란다랑 서로 붙어 있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존에 있던 이 샤시가 110mm입니다. 110mm 바가 이 지금 창호, 이 아파트 옹벽에 얹어져 있을 때 현재 거의 벽보다 살짝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 상태인데, 그럼 천장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천장 역시도 바깥으로 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 이제 저도 영상이나 이런 거를 자주 봅니다. 저도 영상을 올리지만 타업체들 공사 내용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저도 배울 게 있으면 배우려고 영상을 보는데, 보통 이 부분에다가 화수나 앵글 시공하는 업체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유명하시다는 분들은 한 분도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간혹 진짜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 번씩 사용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창호가 기존에도 100mm, 110mm 바가 걸려 있을 때 이만큼 샤시 스라랑 거의 맞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샤시는 140mm가 기본이죠. 외부 발코니 용이라 하면. 그러면 4cm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 4cm가 앞으로 돌출이 되면 천장 쪽에 어떻게 될까요? 물금기 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저 말고도 여러 이제 업체분들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게, 살면서 누수, 외벽 크랙이나 페인트 들뜸으로 인해서 생기는 누수를 막으려고 하면 그 물금기 홈 안으로 무조건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차후에 천장에서 외벽으로 물이 스며드는 게 내 집 천장으로 그냥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복불복입니다. 어느 집은 들어오고 어느 집은 안 들어오고, 외벽에 페인트 칠이나 크랙이 없는 집들은 그렇게 시공을 하면 실리콘 수명 기간 동안 뭐 한 2, 3년 버티겠죠. 그동안은 멀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좀 노후가 됐다, 30년 이상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내일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1년 있다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하는 행동이라고, 이제 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공사 방법. 왜? 우리가 AS 기간 10년, 13년 보증을 하지만 전화해가지고 우리 집 실리콘 물셉니다. 그거 10년, 13년 안 됩니다. 10년, 13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프로파일입니다. 창틀 전혀 하자가 나지 않는 제품. 자, 문틀이 하자가 날 일이 없죠. 플라스틱이 깨지지 않는 이상 하자가 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AS 기간에 속으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자질구레한 하자 부분에 있어서 보상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애초에 AS가 안 나오게 공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140mm 발을 이용해서 창틀을 이 위에다가 얹으면 물금교 안으로 시공을 했을 때 집 안으로 8cm에서 10cm 사이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그래야만 물금교 안으로 시공을 해서 실리콘을 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밑에 그럼 창호가 거의 걸리는 게 없죠. 이 바닥, 이 넓은 면적이. 그러면 어떻게 받쳐주냐? 화수나 앵글을 촘촘히 거의 한 40cm 하나씩 박습니다. 그런 식으로 촘촘히 시공을 해주고, 창틀이 그 화수는 위에 시공이 돼서 이 창틀을 버텨주고, 그 나머지 이 외벽 공간 쑥 들어가 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손으로 환경을 만져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자, 유리는 말 그대로 이게 뭐 전기장판처럼 뭐 따뜻하게 보온을 해줘가지고 이 집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 제품이 아니에요. 샤시는 말 그대로 비바람 냉기를 어느 정도 이제 차단을 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이제 샤시가 하는 거고요. 이 외벽은 항상 차고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외벽에도 단열을 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창호가 10cm 이상 들어가 있고 10cm랑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단열을 할 때 간혹 이보드 한 장, 이보드 13mm, 23mm 한 장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그게 과연 단열이 될까요? 자, 단열은 그렇게 되면 절대 단열이 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단열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밀착 시공, 그 다음에 기밀 시공 기본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10mm, 23mm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다가 자 이만한 크기 없습니다. 그럼 잘라가지고 쪼가벌려서 붙여야 돼요. 그럼 빈 공간에 우레탄폼 충진하고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샷시 하시는 분들 그냥 그대로 딱딱딱 붙여서 시공해 놓고 실리콘 쏴놓고 자 여기 단열 쳐드렸습니다. 단열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단열이 아니라 그냥 이 벽에 안 보이게 가려놓은 것 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열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최소 50mm에서 80mm 단열재를 넣어주고 이 보드는 마감판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빈 공간에 이제 먼저 50mm 아이소핑크 특허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께가 이제 남거나 아니면 좀 단열재가 부족했을 때는 30mm 한 장을 더 붙여서 단열재 층을 만들어주고 맨 앞쪽에다가는 페인트 칠을 할 수 있도록 이 보드라는 걸 시공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샷시 튀어나온 부분이랑 거의 맞기 때문에 이제 페인트 칠이 되면은 거의 그냥 벽하고 똑같이 보입니다. 예, 집이 대신에 뭐 한 8cm 좁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제 소비자님도 계실 텐데 자 8cm 어차피 샷시가 4, 5cm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밑에 실리콘 쌓아놓으면은 4, 5cm 튀어나옵니다. 오히려 튀어나와 버리면은 다닐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부닥칠 수도 있고 더 위험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공사를 해야만 차후에 AS가 안 나오고 누수 AS, 결로, 페인트 들뜸 현상 이런 현상들을 미리 다 예방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면 베란다는 좀 전 설명한 거 똑같습니다. 이 부분 창호 물공점 안으로 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열해주고 이 부분 다 똑같고요. 왜 이런 이제 작업을 해주고 물공점 안으로 왜 집어 넣느냐? 요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외부에서 누수가 생겨서 페인트가 지금 이제 다 훼손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창호가 너무 바깥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나가 있는지 제가 카메라를 밖으로 빼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샤시하고 벽하고 거의 1cm 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이다 보면 저 위쪽으로 크랙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면 그냥 내 집 안으로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물금기 홈 안으로 시공을 해야만 올바른 시공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 안방인데요. 자, 이곳 역시 지금 현재는 안쪽에는 나무문, 바깥쪽에는 알루미늄 그런 식으로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열에 되게 취약하죠. 왜? 이런 홈 같은 부분이나 창틀 부분에 모야나 이런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틈새로다가 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5mm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즘에 복층 페어글라스를 사용해서 이제 외내 온도를 이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냥 5mm, 3mm 한 장 유리만 되어 있다 보니까 베란다에서 느껴지는 냉기가 집 안으로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이쪽 방향으로다가 놓고 주무시면 머리가 서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창호 교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창틀 밑에 뜯어보면 자 멀쩡한 집이 있습니다. 그냥 고인목으로 시공을 할 수 있는 집이 별도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턴이 비고 부스러져서 이 부분도 미장을 해야 되는 집이 있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대한 안전하게 공사를 하려면 두 가지 상황을 두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래서 공사 방법은 집집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집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간혹 뭐 공틀 단창 아니면 외부 바이콘이 하나를 갖다가 단창으로 거시는 소비자님들이랑 견적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차후에 수혜합니다. 저쪽 남쪽 지방, 뭐 제주도라면 모를까, 이제 우리 서울, 충청도부터 위에 경기,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가 뭐 영하 최하 7도에서 내려가면 12도, 13도까지 내려가고 체감 온도는 더 하겠죠. 이렇게 추운 데다가 단창을 해놓으면 시스템 창이 아닌 이상 단열 확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조건 이중창을 이용해가지고 작업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중창 역시도 내부형이 있고 외부형이 있고 뭐 22mm 사양이 있고 24mm 사양, 26mm 사양 다양합니다. 금액이 다 틀리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준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님이 금액 비교해 보시고 거기서 시공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좀 알아야 됩니다. 소비자님도 내가 좀 알고 지식이 있어야 이제 이런 제품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제품으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실 수가 있지. 상호공사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여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걸로 시공 받았는데 차후에 문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누구 잘못인가요? 네, 그분한테 가서 따질 건 아니, 따질 수도 없는 일이고, 또 후회하고 그때 가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품 사양, 유리 두께, 유리는 어떤 유리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소비자님도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셨다가 상담 받으실 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이제 후면방입니다. 후면방이고요. 여기 역시도 지금 좀 확장은 안 돼 있습니다. 비확장이 된다 보니까 이 안쪽에는 이제 또 공틀 단창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설명 한번 드린다고 하면 이제 간혹 이 부분을 이제 침실로 사용하시거나 자녀분들이 사용하실 때 항상 뒷방은 북쪽으로 있습니다. 해가 잘 안 들어요. 예, 춥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공틀 단창으로 되어 있지만 나는 이 실내 공간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 그럼 간혹 이 부분을 이중창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이중창으로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시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 이유는 다 창이 하나일 때 이런 틈 사이로 들어오는 냉한 바람이나 냉한 기운들이 아무래도 두 개가 걸려 있으면 더 차단을 해주고 바깥쪽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느껴질 때 이 유리를 통해서 느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한 장보다는 안쪽에 또 한 장이 더 있으면 확실히 덜 느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후면 쪽에 있는 방, 자녀방으로 쓰실 때는 요 안에를 이제 이런 단창으로 하지 마시고 이중창으로 했을 때는 효과가 더 낫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거실 같은 경우에는 빨래도 널러 다녀야 되고 베란다에 화분 물도 줘야 되고 수시로 열고 닫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두 개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또 거실 공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옷을 입고 생활을 합니다. 예, 거실은 말 그대로 침실이 아니고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방은 틀립니다. 방은 여기는 말 그대로 학생이 쓴다고 하면은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도 할 것이고 이제 자기도 할 것이고 잠옷 입고 잠바를 입고 여기서 생활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많이 춥다. 예, 그랬을 때는 단창보다는 이중창으로다가 거는 게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 예, 이 부분 소비자님께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역시도 이제 외부 발코니입니다. 요거 외부 발코니 요 자리도 창호 바뀌고 물공도 안으로 시공되고 이 부분 단열하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단열성을 확보를 해줘서 이 벽에서 느끼는 냉기까지도 더 잡아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쌍용동 성경아파트 지금 공사가 지금 모두 다 끝났습니다. 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창호 전체 교체, 그 다음에 외벽 단열 작업까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총 3일 작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창호 작업하는데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뭐 시멘트 양생, 폼 양생 여러 가지 이유로 이틀 작업했고요. 이제 나머지 하루 이제 단열 작업까지 해가지고 총 3일 걸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어떤 작업이 어떻게 변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 거실 분합창이고요. 이 자리가 지금 이제 LX 230 공틀 단창이 신형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뷰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잠금 장치 자체도 예전에는 이제 샤시에 검정색으로 이제 볼로 펴나와 있던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뷰프레임과 똑같이 이제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바깥쪽에 이제 공틀 안쪽도 공틀 모양으로 생기다 보니까 이제 방충망 설치는 안 됩니다. 분합창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커플 핸들이라 해서 지금 바깥에 안쪽에 이제 동시에 움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렇게 닫으셨다가 열어도 되고 바깥쪽에 나가서 문이 닫혀있다 하더라도 바깥에서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더 편리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거실 분합창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고 자, 시공 전에 항상 샤시 밑에 사진 보시면은 미리 하루 전날 미장해 놓고 그다음에 판판한 면에다가 창호 얹어가지고 수평 잡아서 튼튼하게 이제 시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부 발코니고요. 이건 역시 이제 뷰프레임 140이 시공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옹벽 바닥 벽이 되게 넓어요. 그래서 벽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은 이제 기존에 타일팝 있던 거는 이제 프레카를 이용해가지고 다 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까고 나서 창끝을 얹어놓고 나니까 한 3, 4점밖에 남질 않아요. 창 자체가.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벽돌 없이 이 상태로 창호만 얹어가지고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잠금 장치, 자, 방충망 손잡이. 뷰프레임 항상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건 이제 방충망 손잡이까지 다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안방 외부 베란다, 이제 하프창, 위에는 샤시, 밑에는 벽. 예, 영상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 단열을 해야 되는데 이보드 한 장 절대 넣지 않습니다. 안쪽에 50mm 특고 단열재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빈 공간 홈충전하고 그 다음에 양생 후에 안쪽에다가 이 보드로 이런 식으로 교차하시고 해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에는 페인트 칠만 하면은 이제 이 부분도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면 베란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교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 후면방입니다. 예, 후면방 내부 창도 마찬가지로 LX 공대 단창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커플핸들 달아가지고 이렇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제 불투명 유리를 원하셔가지고 이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불투명 유리까지 적용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항상 이제 이 방에서 이 분합창을 열면 이제 외부 베란다가 나오거든요. 확장이 안 돼 있으면 이제 확장이 돼 있는 집은 이 창이 없을 것이고 비확장 세대는 이런 식으로 발코니 공간이 있습니다. 이 발코니 공간에 보면 창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제 또 하프창이 있고 밑에는 또 이제 옹벽이 없고 그래서 이 하프창 밑에 부분 이 부분 역시 여기도 단열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창문은 이제 유입되는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더 잘 막아주는 거고 이 외벽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겨울철에 차가워져 있기 때문에 그 냉한 기운이 집 안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냉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단열을 해주면은 이제 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뭐 페인트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냉한 기운이 생긴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이제 없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북향방 쪽 해가 안 들기 때문에 이 자리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 교체할 때 단열 작업까지 같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안방이고요. 안방 내부 이중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이제 수동잠금을 이제 견적을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자동잠금 없이 이제 수동에 손잡이까지 설치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창을 걸고 나서 이제 도배 마감이냐 몰딩 마감이냐 이게 많이 소비자님들하고 이제 항상 상담할 때도 좀 예민합니다.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가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도배 마감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려면은 일단 벽이 좋아야 돼요. 이 석고보드 벽이 단면이 반듯해야 되고 창을 걸고 이 수평을 봤을 때도 이 벽이 많이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봤을 때 이제 도배 마감을 이 집은 이제 해드리기 위해서 석고를 한번 더 칠 거예요. 기존의 석고 자체가 뭐 깨지기도 했고 이게 뭐 철거하면서 깨진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고보드 자체에 붙어있던 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다 뜯고 새로 하면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석고보드 이 부분 도배지만 제거하고 전체적으로 이면하고 이렇게 석고보드 일피 작업을 더해서 이제 차후에 창호하고 도배가 만날 수 있는 부분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벽도 수평 작업으로 이제 반듯하게 설 수 있게 이렇게 요즘에 이제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이제 목공 부분에 있어서 차후 거기에 공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방 베란다 나가는 중문창입니다. 여기 똑같이 뭐 거실도 그랬고 옆에 방도 그렇고 이 부분까지도 전부 다 이제 공들 난창인데 커플핸들 이용해가지고 신제품으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차후 이 자리 역시도 이 부분은 주방 타일이 들어올 거라서 거기에 맞춰서 시공 안으로 이전 들여가지고 이 타일이 와서 마감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탁실 베란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세탁실 베란다인데요. 세탁실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가 꺾여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보일러가 있고요. 이쪽으로다가 이제 창이 이런 식으로 기역자 형태로 이제 꺾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도 이제 뷰프레임 140 제품으로 시공이 됐고, 이제 창호 하부 부분은 아까 안방 쪽이나 뒷방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안쪽에 50mm 단열재 넣고, 그 다음에 이보드 놓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단열성을 이제 최고로 이제 확보를 해주는 거예요. 특히나 세탁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세탁기를 돌리고 보일러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베란다하고 틀리게 많이 습합니다. 온도 변화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결로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외벽 쪽이 있다라면 이런 식으로 단열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집안의 온기가 벽의 냉기랑 만나지 않기 때문에 뭐 물이 줄줄 흐른다든가 아니면 결로 현상으로 페인트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현상을 이제 사전에 막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중요한 게 이 측면 이 부분은 외벽입니다. 이 외벽인데도 샷이 밑에만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이 외벽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도까지 지금 단열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단열 효과가 이제 더 우수해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요만큼만 단열을 한다 하면은 요쪽에서 느껴지는 냉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사이드 라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겨울에도 이제 결로 없이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